188cm의 큰 신장에서 나오는 최고 구속 160에 이르는 볼스피드, 130대 중반에 이르는 강력한 슬라이더. 2023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이 선수가 전체 1번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뒤 2025 한국 시리즈에서 이 선수는 그야말로 낭떠러지 끝에 서고맙니다. 오늘은 한화 이글스의 벼랑 끝의 클로저 김서현 선수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김서현은 중학교 때부터 KBO뿐만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관심을 보이던 초특급 유망주였습니다. 중학교 때 이미 키가 187이었고 최고 구속은 무려 145나 되었죠. 서울고에 진학한 김서현은 그야말로 고교 야구를 지배하는 투수가 되어버립니다. 최고 구속은 157까지 상승하였고 고교 3년 동안 단 한 개의 홈런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3학년 때 18경기에 나와 55.1이닝 평균 자책점 1.30을 기록하고 탈삼진은 무려 72개나 잡아버렸죠. 비슷한 구속을 던지는 덕수고 심준석과 고교 넘버원 투수를 다투며 프로 구단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심준석은 본인이 일찌감치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김서현이 자연스럽게 2023 신인 최대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최강 야구에 출연하여 150을 넘는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그리고 너클볼까지 선보이는 완벽한 피칭을 펼쳐 전국의 야구 팬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기게 되었죠. 최강 야구 회식 자리에서 유희관에게 홈런 맞으면 어떤 기분이냐고 물었던 것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서현은 누구나 예상한 대로 2023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번으로 한화 이글스에 지명이 되었습니다. 한화는 문동주에 이어 시속 160을 던지는 우아한 파이어볼러를 2년 연속 품에 안게 된 거죠. 계약금 또한 문동주와 똑같은 5억 원을 받으면서 김서현에 대한 한화의 기대치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받던 김서현의 데뷔 시즌은 말 그대로 폭망 그 자체였는데요. 2군에서 먼저 시작해서 퓨처스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다 4월 19일 1군에서 첫 콜업이 되어 두산과의 경기에서 7회 9원 등판하여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첫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죠. 1이닝을 던지며 2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퍼펙트한 피칭을 했고 구속이 무려 158이나 나왔습니다. 체인지업의 구속도 145까지 지키며 괴물투수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5월 12일 SSG전에서는 마무리로 등판하여 프로 첫 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1군 무대에 무난하게 안착하는 듯 보였는데요. 5월 말까지 14경기 15이닝 등판하여 평균 자책점 3.60을 기록합니다. 5월 23일 기아와의 경기에서 1.1이닝 동안 2루타와 3루타 포함 안타 4개를 내주며 3실점을 했던 것이 평균 자책점이 2점대에서 3점대까지 폭등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6월부터는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1일 첫 등판부터 볼넷 3개를 내주며 스스로 무너지더니 이후로 제구가 아예 무너져 볼넷과 몸에 맞는 볼을 연이어 내주며 평균 자책점이 폭등하기 시작했죠. 결국 1군 말소가 되어 8월에야 다시 콜업이 됩니다. 2군에서 선발 수업을 받고 올라와 선발로서 등판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우천으로 취소가 되고 8월 11일 두산전에서 한승혁이 2이닝 동안 5실점을 하며 먼지나게 털리고 이태양에 이어 세 번째 투수로 김서현이 등판을 하는데요. 김서현은 여기서 2.2이닝 동안 볼넷 6개와 몸에 맞는 볼 2개 그리고 안타를 3개나 때려 맞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개패급 피칭을 보여주며 완벽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구속을 150 초반까지 낮춰 제구를 잡아보려 했지만 제구는 전혀 되지 않았는데요. 이후 다시 NC와의 경기에서 첫 선발 등판을 가졌지만 2이닝 동안 볼넷 4개, 안타 3개를 맞으며 3실점으로 무너져 김서현의 데뷔 시즌은 바로 끝나버립니다. 시즌 최종 성적은 20경기 22.1이닝 평균 자책점 7.25를 기록합니다. 김서현의 선발 도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본인도 선발보다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더 선호하기에 최원호 감독은 김서현을 불펜으로 기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시즌 제구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을 의식해서인지 투구 폼을 바꾸었는데 넓은 가동 범위에서 채찍처럼 휘두르던 팔을 제구를 의식해서 덜 휘두르며 공을 빨리 놓아버리니 공에 힘이 실리지 않아서 구속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볼넷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그와 함께 김서현의 최대 강점인 구속도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평균 포심 구속이 140대 중반까지 떨어지며 말 그대로 이도저도 아닌 투수가 돼버린 겁니다. 4월 12일 기아전에서는 139라는 충격적인 구속이 찍히기도 하죠. 결국 2군 통보를 받고 또다시 투구폼 교정에 들어갑니다. 제구를 잡으려 팔각도를 올리기도 하고 살살 던지려고 하고 고정되지 않은 폼은 김서현의 강점마저 앗아갔던 거죠. 심지어 2군에 있던 6월달 야마모토 투구폼으로 연습하는 김서현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말이 야마모토 폼이지 하체는 전혀 쓰지 않고 팔로만 냅다 던지는 충격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시즌 중간 최원호 감독의 경쟁
연결되고 김경문 감독과 양상문 투수코치가 부임하면서 김서현이 가장 잘했던 고교 때의 투구폼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구속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다시 제구가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볼넷을 내주는 만큼 삼진을 더 많이 잡는 상남자의 피칭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37경기에 나와 35.1이닝 등판하여 평균 자책점 3.76, 볼넷 32개, 삼진 43개를 기록합니다. 홀드 10개를 챙기며 1년차 때와는 달리 준수한 불펜으로서 활약을 보여주었죠. 후반기 들어와서 체력적인 문제인지 볼넷을 남발하며 무너지는 경기가 많았지만 패스트볼의 구속이 워낙 빨라 2024 프리미어 12 대표팀 엔트리에도 뽑혀 4경기 등판에 4이닝 4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내준 볼넷 3개는 그냥 세금이라 생각합시다. 2025 시즌은 한화와 김서현에게 잊지 못할 시즌이 되었는데요. 3월 말부터 한화의 클로저로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되어 폰세,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 등 강력한 선발진의 승리를 지켜내는 소우신이 돼버립니다. 4월 한 달간 세이브 8개를 챙길 동안 점수는 단 1점만 내주었는데 11.1이닝 동안 볼넷 5개를 내주었지만 삼진은 무려 12개를 잡는 괴물같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5월 4일 기아전에서 최연소 10세이브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이때 구속이 무려 161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화가 선두 싸움을 하며 고공행진을 하는 동안 김서현은 그야말로 소우신이 되어 세이브 개수를 쌓아나갔고 이 활약에 힘입어 한화는 전반기 순위를 1위로 마치게 됩니다. 김서현은 전반기에만 42경기 40.2이닝을 등판하여 세이브 22개, 평균 자책점 1.55를 기록했는데 피홈런은 무려 단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리그 최고의 마무리 위치로 올라서게 된 거였죠. 볼넷을 2이닝당 하나골로 내주긴 했지만 탈삼진을 49개나 잡으며 하이어 볼러의 투수의 매운맛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LG와의 선두권 싸움이 한창이던 8월 김서현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풀타임 마무리를 맡아서 체력이 떨어져서인지 고질적인 제구 문제가 다시 시작되었죠. 8월 첫 등판부터 0.1이닝 2실점으로 두들겨 맞더니 세이브를 챙길 때도 매번 실점을 하며 꾸역꾸역 맞는 모습을 보여주니 하나 팬들의 가슴은 쪼그라들었습니다. 다행히 8월 중순부터는 다시 안정감을 찾았는데 8월 한 달간 평균 자책점이 8.44나 되어 1점대에서 시작되었던 평균 자책점이 8월 말 무려 2.84로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해 버렸습니다. 시즌 막바지이던 9월달도 기세를 모아 단 1실점만을 내주며 33세이브를 기록하였고 한화는 선두 LG와 정규 시즌 우승을 놓고 다투는 타이브레이크 직전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운명이 걸린 10월 1일 SSG와의 시즌 최종전 김서현은 5대2로 앞선 9회 말 마무리로 등판하여 공 2개로 순식간에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아버립니다. 이때까지 하나팬은 물론 LG조차도 타이브레이크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이변이 일어납니다. 김서현이 대타 류효승에게 안타를 받더니 이후 나온 현원혜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하며 1점차까지 따라잡히게 되었죠. 그래도 아직 이기고 있었고 단 한 개의 아웃카운트만 잡으면 되어서 김경문 감독은 김서현을 강판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정준재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더니 신인 이유래에게 믿기 힘든 투런 홈런을 맞아 SSG가 기적같은 끝내기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유래가 때린 홈런볼과 함께 한화의 정규 시즌 우승도 이로써 막을 내리게 됩니다. 김서현은 이 경기로 인해 욕이란 욕은 다 먹게 되었죠. 그리고 정준재에게 볼넷을 내어 주었을 때 교체하지 않았던 김경문 감독도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서현의 시련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죠. 삼성과의 1차전에서 이재현에게 홈런을 포함 3안타 2실점으로 0.1이닝 만에 강판을 당하였고 중요했던 4차전에 6회 말에 등판하여 김영웅에게 동점 3런을 맞아 결국 5차전까지 가는 원인 제공을 했죠.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는 오스틴을 잡으며 포효하기도 하고 3차전에서 폭투로 실점을 내준 뒤 타선의 도움으로 19년 만에 팀의 한국 시리즈 승리 투수가 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팀이 시리즈 2대1로 끌려가던 운명의 4차전 김서현은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화는 선발 투수 와이스의 역투로 8회까지 3대1로 리드하고 있었고 김서현은 8회 2사에 등판하여 오스틴을 플라이 아웃으로 처리해 팀 리드를 지켜내었죠. 김경문 감독은 김서현을 9회에 또다시 등판을 시킵니다. 팀이 1점을 더 못해 4대1로 이기고 있어 점수차는 3점차가 나고 있었죠. 그러나 김서현의 공은 계속 제구가 되지 않아 높게 형성되었고 선두타자 오지환을 볼넷으로 출루를 시킵니다. 이때부터 모두가 싸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박동원에게 투런을 때려 맞아 점수는 단 1점차밖에 나지 않게 됩니다. 모두가 김서현이 이제 강판이 될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김경문 감독은 역시 믿음의 야구였죠. 결국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았지만 박혜민을 또다시 볼넷으로 출루시키고 그제서야 김경문 감독은 투수를 박상원으로 교체합니다.
그 이후 박상호는 9회 2사에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결국 김현수에게 두들겨 맞아 하나는 역전을 당하고 LG는 5차전까지 승리하여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김서현은 당연히 하나 팬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시즌 최종 전부터 마시간 김서현을 계속 기용한 김경문 감독은 더욱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해설을 하던 박용택 또한 김서현을 살릴 때가 아니라 팀을 살려야 할 때라고 강한 멘트를 날리기도 했죠. 신인 정우주가 김서현보다 좋은 구위를 보여주고 있었기에 김경문 감독의 선택은 너무나도 아쉬웠는데요. 이미 멘탈도 무너지고 구속과 제구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는데 팀의 제일 중요한 순간에 아직 21살의 어린 투수를 계속해서 사지로 몰았으니까요. 김서현의 투구폼을 보면 디셉션이 전혀 되지 않기에 구위가 조금만 떨어져도 타자들이 타이밍을 잡고 공략하기 좋은 투수인데요. 심지어 와이스의 공을 계속 보았기에 김서현의 강점인 구속도 LG 타자들에게는 그저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결국 김경문 감독의 선택은 팀도 자신도 그리고 김서현에게도 최악이었던 거죠. 그러나 김서현이 있기에 한화가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온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데요. 아직 21살의 어린 투수고 올 시즌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결과론이지만 최소한 박동원에게 홈런을 맞았을 때라도 교체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속 투수들도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좀 더 편하게 투구를 할 수가 있죠. 한국 시리즈에서 3경기 연속 등판한 박상원을 또다시 경기에 내보낸 것도 제가 보기엔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하나팬에겐 아쉬운 경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